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미사일이 날라왔네요. 뻥 하고 말입니다. 국회의 결정이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 박근혜가 이렇게 말했지요. 야당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국회의 결정은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을 빼면 기본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미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을 야당 의원들이 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박근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의결하면 박근혜는 이러겠지요. 국회는 사상 누각이라고. 박근혜는 본인이 그만두면 모든 것이 깔끔해지는데 왜 국회여 당신들 손으로 날 명예롭게 그만두게 하라 이러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 트위터리안이 쓴 글이 화제입니다. 박근혜의 오늘 발언은 이렇게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자퇴나 퇴학당하기 싫다. 학칙을 바꿔서 조기 졸업하고 싶다. 박근혜가 오늘 이런 말도 했지요. 숱한 밤을 지새며 고민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종교계 인사를 만났을 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무엇가 진실일까요? 자, 그런데 낮에 잠을 퍼잤다면 말이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바다에서 국민 300명 이상이 빠져 죽던 그때 그날 낮에도 퍼잤겠죠?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상공입니다. 차은택이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차은택 변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기춘은 대통령 지시로 만난 것뿐이며 최순실은 모른다. 이렇게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기춘은 최태민 뒷조사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을 모르다니. 최순실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지요. 박근혜의 최순실 스캔들도 몰랐다. 정윤회 비선 실세 파문 때도 나는 모른다. 이랬던 김기춘이었거든요. 지금 SNS에서 화제가 되는 어록이 있습니다. 김기춘에게 김기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퇴진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야3당은 일제히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의 행태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탄핵 추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질서 있는 혼란을 유도한 대통령의 의도는 결코 관철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200만 촛불과 5천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겠습니다. 야권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런저런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당은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헌법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퇴 결정을 국회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은 탄핵을 앞둔 대통령의 꼼수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여러 수사를 동원해서 국회에 공을 돌리고 있으나 결국 탄핵을 막겠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정 공백을 걱정한다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책임 총리 수용과 함께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했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탄핵을 통한 국정 정상화 역시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국민들을 또다시 좌절시켰습니다. 비겁하고 고약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문제를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한 조건 없는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서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입니다. 결국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 교란 작전 지시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친박의 국면 전환 시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두 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탄핵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일찌감치 대통령 즉각 하야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답시며 내년 4월에 퇴진한다고 하면 위험하다. 이미 검찰 수사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박근혜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그만두겠소 하고 시한을 정하면 그게 위법이란 말씀이십니까? 기한부 사태는요. 예.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은 한 두어 달 더 하는 것이 국가의 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은요. 예.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정한 사퇴 후 60일 내 선거라는 이 말 자체를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탈법적인 방법이 됩니다. 헌법 68조는요. 사퇴를 하고 나면은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말이죠. 60일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예.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넉 달 후에 사퇴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넉 달 플러스 2달,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하고 같습니까?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예. 이런 견해는요. 예.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입니다. 아니 근데 60일 내에 선거할 수 없다는 논리 말고 전국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퇴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안정이 덜 됐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기한을 늘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국 안정은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전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죠. 국민의 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퇴진을 해도 지금보다 더 전국이 혼란하진 않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가장 빨리 수습이 됩니다. 왜 지금 퇴진을 하면은 예. 60일 안에 총리가 대행이 돼서 예. 대통령 선거를 해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혼란은 종식됩니다. 그게 무슨 더 혼란을 초래하는지 저로서는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60일 가지고는 선거할 형편이 안 된다. 아하. 이런 것 같은데요. 헌법이 정한 명령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안 된다고 가지고 헌법이 정한 그 명령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전에 책임 총리를 임명한다고 그러는데, 책임 총리를 임명했다가 한두 달 지났다가, 책임 총리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책임 총리 나가라 하면 쌀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말을 뒤집을 거란 가정을 지금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이 하야 선언 해놓고 그 닥쳐가지고 말을 바꾸는 일이 과연 그 정도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요. 전에도 검찰 수사 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잖아요. 아하. 그런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하는 것은 이게 법이 규제해야지요. 어떤 정치적 합의로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긴급 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가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탄핵 논의를 중단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상황,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만큼 탄핵 절차에 대해 책임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대통령 담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정 혼란 최소화 방안입니다. 국정 교착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국 중립내각 구성 문제 등 야당과 교섭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오늘 이 자리에서 개헌 관련 당론을 모아주시면 여야 협의로 12월 중 개헌 특위 설치 문제 등 개헌 로드맵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비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제 끝장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비박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친박 중진 모임에서 대통령의 명예로운 탄핵이 거론된 것에 대해 친박계의 정치적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친박들은 어쨌든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제
그 탄핵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인데 뭐 탄핵은 불명예스럽다 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겠죠. 바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탄핵을 지금 비박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친박들은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뭐 지금 비대위를 비박계에서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게 친박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솔직한 얘기죠. 비대위는 사실 친박 입장에서 이렇게 나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을 뭐 서로들 당을 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 중진협의체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친박 측의 입장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은. 그 무슨 의미죠? 바뀌었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친박 중진들이 모여서 뭐 청와대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지 않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정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뭐 비대위나 이 당의 권한도 놓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가 친박 지도부와 그러니까 사실상 친박의 주류들과 밀접한 정말 대화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이 국민들의 요구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뭐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 물러나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물러난다고 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답을 안 하신다면 12월 2일이든 9일이든 특히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할 수 있도록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친박 핵심 중진 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건의, 만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탄핵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 내에 표결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입장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찬성 입장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친박 의원님들도 이거 좀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거지 또 이 논의 때문에 탄핵 얘기 자체 날짜 이런 것들이 절차나 이 일정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면 마치 정진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뒤로 훅 밀어버린다면 이런 거에 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놓고 그 안에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치권님 논의하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탄핵 날짜나 절차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박근혜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죠. 나경원은 이때부터 탄핵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남경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한다. 이런 굳은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빤스는 내가 빤다. 난닝구 입고 손빨래하는 서민의 지도자 무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역시 빨래의 대가야. 세탁의 달인이다 이 말이지. 당신 이제 와서 친박 좌장 타이틀을 세탁하려고 드는데 내가 할 말을 잊었어요. 그 새끼야, 나는 원래 MB 사람 아니니? 하도 친박 쪽에서 조르고 졸라서 친박 코스프레 한번 해줬더니 뭔 놈의 친박 좌장 타령이야? 야, 그리고 친박이 나한테 한 건 생각 안 해봤니? 정 친박이랑 나랑 엮고 싶으면 친박 컨설턴트라고 불러라. 친박 코스프레? 아니 코스프레를 몇 년 동안 하는 작자가 있나? 컨설턴트로서 책임감 때문이라고나 할까? 친박으로 따지자면 내가 네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니? 말 돌리지 말라고. 당신 실컷 우리 누나를 비방모략했던데 말이야. 벌써 30시간이 지났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때 아닌가? 우리 누나한테 대들다가도 30시간만 지나면 꼬리 내리던 버릇. 아직 걔한테 못 준 걸로 아는데. 아이 씨발. 야, 지금 몇 시간 지났냐? 아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눈동자가 왜 이렇게 마구 요동치고 있죠? 줄었다 커졌다. 아니, 눈동자가 위아래로 마구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이봐, 사회자, 그냥 내버려둬. 어디에다가 줄을 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저런다고. 아이고, 벌써 30시간이 지났구나. 탄핵은 신중해야지. 사회자, 대통령 말씀도 있었는데 야당도 이제는 강경투쟁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 정말 칼 같구만. 하여간 이렇게 시간 잘 맞추는 정치인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거. 하여간 두 분 다 독인 객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누나의 진솔한 호소에 이제 국민들도 화답할 때가 오지 않았나? 촛불을 끄고 말이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말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 말이야. 더 이상 촛불로 우리 누나 괴롭히지 말고 이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온 거 아니겠어? 검찰도 우리 누나 그만 좀 괴롭히고. 환님, 그래서 박근혜는 언제 그만두지요? 언제 그만두냐고? 적절한 때. 그 적절한 때가 언제지요? 그거는 전국이 수습될 때 아니겠어? 그러니까 수습은 언제 되는 거고요? 수습? 그러니까 안보 위기가 극복되고 경제 위기가 극복될 때 그때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니까요. 예, 그게 아마 2018년 2월쯤
아니 그때는 대통령 퇴임할 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만둘 마음이 없다. 이 이야기죠. 뭐 상황이 이러니깐 탄핵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탄핵에 앞장서겠다. 내가 그런 말은 했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아니 달라지기 전,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청와대 누나가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그만둔다고 하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만둘지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탄핵으로 결정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근데 탄핵은 너무 심하고 야박하지. 역풍 걱정도 해야 하지 않겠어? 인간된 도리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박근혜가 어떻게 퇴진해야 심하지도 않고 야박하지도 않고 도리도 있는 겁니까? 그건 민주적인 소통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고민해볼 방법 아니겠어? 솔직히 친박한테 어떻게 설득당했습니까? 약점 잡힌 거 있죠? 이 새끼야 약점이 어딨어 내가? 이봐 사회자 양반, 이렇게 말 잘 듣는 무한테 무슨 약점이 있겠어? 다만 30시간이 지난 것뿐이라고. 당신이라면 내일 또 지랄해도 돼. 우리 누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왜냐, 탄핵 표결은 내일로부터 30시간 지난 금요일에 할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되기 전에 돌아오면 된다고, 제정신이. 이 새끼 닥치지 못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아이고, 안님 오셨어요. 안님, 오늘 이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꼼수는 절대 용납 못할 것입니다. 야당을 이간질하려는 그 태도, 쐐기를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님. 예, 이런 구태 정치, 쐐기를 박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쐐기를 박지요? 새누리당 당사 앞에 가서 동말뚝을 박을 겁니다. 동말뚝을 박는다고요? 아니, 말뚝을 박는다고 새누리당이 바뀔까요? 저런 비리 부패 대통령 옹호하는 기조를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은말뚝을 받겠습니다. 은말뚝이요? 아니, 동말뚝이랑 은말뚝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뚝 아닌가요? 은말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금말뚝을 받겠습니다. 아니, 금말뚝을 박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 씨발 새끼야, 비싼 금으로 만든 말뚝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 죄송합니다, 안님. 예, 오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했던 여정이 고맙고 소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몇 년 동안의 여정이라고 설명했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횟수로 올해 정치를 몇 년 했느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욕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답! 네, 환히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28년. 아니지요. 28년이면은 박근혜가 1980년대 말에 정계에 들어왔다는 말인데요. 아니지요. 그래, 맞다. 1980년대 말이 아니지. 사회자, 정답 바로 가지. 정답은 미스 박. 미스 박이 왜 나옵니까? 그게 혐오 발언이라면서? 에이, 횟수를 말씀하셔야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씨의 오늘 발언은 사실상 하야 선언이다, 이렇게 규정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꼼수 공작이죠. 공작 정치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대국민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국회의 그 퇴진 일정 뭐 이런 거를 국회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목이 뭐 국회의 퇴진 절차에 따르겠다, 뭐 국회의 퇴진 일정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거를 정말 다 내려놓고 사실상의 하야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 정도면 정신분열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고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이 꽂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최순실 씨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실상 사교와 그리고 재산관계로 얽힌 이제 갑을관계, 사실상의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최순실이 이득을 얻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득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최순실이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기업체에 청탁하고 강요할 정도로 그런 짓들을 벌였는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문제죠. 아니 본인이 주범인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우리가 봤던 대통령 비리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였던 것이고 그건 대통령 모르는 사이에 호가 호의해서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본인의 범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고 한 번도 사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이건 사실상 허위 주장인 거죠. 억지 주장인 것이고 예. 이 정도면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다시 한번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그 부분을 확인이 된 것이고요. 노회찬 의원이 일찍 이런 얘기를 했죠. 죄의식 없는 확신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죄의식 없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오늘도 저 청와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미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검찰 대면 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본인도 협조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거기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지, 중립적인 특검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도 지금 전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 상태이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니, 밤에 잠 잘 잤다면서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불면증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그날 관저에서 그냥 디비져 있었던 건지, 그건 이제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서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야 정치권이 논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은 자기는 퇴진할 뜻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법에 없는 어떤 정치적 결정에 따른 퇴진,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에 따른 퇴진은 뭐냐? 지금 가장 쉬운 건 이제 탄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게 이제 법에 따른 대통령직 퇴진의 이제 방법일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해서 그러면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웃긴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형법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 주제에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지금 법을 입에 올리고 있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개헌을 지금 내심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 개헌이라는 것을 뭐 임기 단축 하나만 가지고 테이블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온 국민이 나와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럴 사안이라면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임기 단축 하나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내각제도 하자, 뭐도 하자, 이원집정제도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임기단축 개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꼼수, 이제 노림수가 다 있는 것이고, 정말로 본인이 그걸 원한다면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거든요.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국회에 이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회에 던진 것은 국회에 공을 던져서 여야가 어차피 엄청나게 토론하고 합의가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혼란상을 자극해서 자신의 어떤 임기나 보전하고 연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좀 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내려놓는 척 했지만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분란만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 욕망이 지금 강해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죠.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궤도, 본궤대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면 됩니다. 예, 그냥 그만두면 돼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만두면 됩니다. 질서 있는 혼란 없는 정권이양 그러면 연내에 퇴진하겠다든지 아니면 내년 2월 임기 1년 남기고 퇴진을 하겠다든지 그냥 그 퇴진 일정을 본인이 제시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친박이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말도 안 통하는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여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상당히 멍청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간다. 정두원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꼼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면서도 본인이 물러날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꼼수를 쓴 건데 글쎄요. 우리 김태규 기자님도 그렇게 보시고 그보다 훨씬 정치 보는 눈이 낮은 저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한데 우리 수준 높은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그 SNS에서 돌아가는 여론의 풍향을 보면은 분노 그 자체입니다. 네. 지금 주말에 촛불이 횃불이 될 것 같고요. 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3차 담화를 이제 5대 술책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두 번째,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세 번째, 국회에 공을 넘겨, 네 번째, 새누리당 탄핵 대우를 교란하고, 다섯 번째, 개헌 논란으로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술책.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아무 잘못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날 쫓아낼 시점과 방법에 합의하면 법에 따라 쫓겨나겠다. 이런 것이고 그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며 국회에서 합의 못하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계산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이 노림수, 꼼수를 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탄핵을 가결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제 그 대표가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이 국민들이 이 담화를 보면 1분 1초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민심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더 강력한 이제 탄핵 의지를 밝혔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 이렇게 했고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탄핵 발의는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으로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적 의원 과반수로 이제 발의가 되는 거니까 야3당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발의는 되는데 그동안 지금 비박계에서도 탄핵에 동참하고 최소 4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의 과정에서 이미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섰다는 게 지금 상당히 여유로운 이제 셈법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러면 비박계에서 그럼에도 탄핵을 유지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그대로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쟁점이거든요. 오늘 당장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아주 얕은 수와 이 교활한 이 내용을 대통령의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상당히 무게감을 두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은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탄핵을 진행한 건데 새누리당 비박계도.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마당에 굳이 우리 당 소속인 여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사법적으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쫓아낼 필요가 있냐. 본인이 지발로 내려간다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발로 언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도 협조해놓고 했다가 지금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의 비박계인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최소 40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탄핵안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교란책은 야 3당엔 통하진 않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쪽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아니 지금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을까? 돌아간다 한들 자기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정말로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200표가 넘지 못하면 그건 그야말로 전적인 새누리당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즉각하야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새누리당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죠. 뭐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밟혀 죽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새누리당이 정말로 루비콘강을 퇴근할 수 있느냐 비박계가 그걸 이제 봐야 할 것 같고 결국 이제 오늘 또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이고 뭐 비박계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무쫄 있지 않습니까? 무쫄 MB와 친하다는 그분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엔 정말로 대장스러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다시 꼬리를 내리는 무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올 텐데요. 그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낙관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갈 길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또 지금 국민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지역구에 내려갈 수가 없다. 맞아 죽을까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지금 이 같은 험악한 민심에서 뭐 바뀐 게 있다고 과연 회군을 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박근혜 씨가 탄핵 말고 이른바 국회 또 절차 이걸 거쳐서 아웃될 방법은 또 있나요? 탄핵 말고는 없죠. 예,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직접 물러나는 것 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퇴진 절차는 탄핵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개헌 이건 어떨까요? 저희 김용민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포인트 개헌. 이쪽 진영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부칙에 이 헌법을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통과를 시키자고 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나와서 국민투표를 하는 그 중차대한 이벤트를 벌이는 차에 어차피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럴 거면 요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분명히 그런 논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지금 정치권에서도 개헌론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을 뽑지 말고 뭐 의원 내각제로 바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도 바라는 것이고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개헌이라는 얘기를 테이블에 올리자마자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충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커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인한 박근혜의 조기 하야. 여기에도 상당한 그 이간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박근혜. 하여간 그 권력의지만은 독보적입니다. 예. 정말 국민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끝까지. 네. 하여간 여론은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비박계. 이 비박계가 과연 정말 박근혜와 함께 순장조가 될 각오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고상만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나간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박근혜의 모습을 봤다면 예.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8분 능선 넘었다고 하는데 그 8분 능선을 넘은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 다음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박근혜하고 최순실 검찰 수사 발표에 의하면 이 둘이 공모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위를 벌였는데요. 사실 이 최순실과 관련한 비선 실세 논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가장 최근에는 2014년 청와대 문서 유출 논란 때 일인데 이때 당시에 사실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이 박관천 전 경정 이 사람 발언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 이게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세간에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신하고 했었죠. 예.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고 2위가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다 이런 말이 오고 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담겨져 있는 게 정윤회 문건의 시중 여론에 십상시와 정윤회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러한 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써져 있었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인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주목받을 만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일보가 예.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의 집에서 17년간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김모 씨의 증언인데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당시에 이 정윤회 문건 초안 성격인 시중 여론에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말,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17년간 최순실 씨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이 김 씨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박근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던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이 정윤회 그리고 꼴등이 박근혜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꼭두박시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예, 박근혜가 정말 꼭두박시 이게 이제 맞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건데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설마 그것이 사실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됐는데 정작 그 부끄러운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제 그만큼 얼척없는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요 슬로건이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지킨 공약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예, 모든 국민들이 남녀노소 여야 지지자를 구분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대의 촛불 시위가 연일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집회에 참여를 했고 또 주도도 했고 제야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집회를 할 때마다 사실 국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 제가 가장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95년도에 그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범국민 운동할 때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여러 불편이나 또 도로가 점거되고 뭐 그때는 뭐 쇠파이프니 뭐 화염병 뭐 체류탄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반응 역시도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걸 느끼는데 특히나 지난번에 대학로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는 그때 당시에 본 느낌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인도에 서 있는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또 집회할 때마다 이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길이 막혀서 버스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조차도 버스 안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민심이고 천심인데 적어도 독재자가 제멋대로 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이것만은 안 된다는 합의가 무섭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분노 또 5% 지지율 지금 뭐 4%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 박근혜 혼자만 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이제 박근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이 말 그대로 돌아가서 박근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약속한 검찰 수사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정말 개탄스럽고 일반 국민이 이런 주장을 하면 이릉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검찰 수사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지점이 많이 있고 근거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코미디다. 결론은 그거죠.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불공정하다.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을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기대한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특검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 선전포고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그 박근혜의 태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고 또 훼손하는 그래서 법치국가 대통령이 법치를 거부하는 초유의 오점을
또 새로 역사에 남기게 됐는데요. 저는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유가 추가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박근혜가 버틸 수 없을 거다. 아까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8부 능선을 넘어섰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미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는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박근혜의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니죠.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는 순간 박근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앙지검 앞에서 구치소로 호송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카메라에 찍히는 끔찍한 상상으로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모든 비난 감수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고요. 시기가 언제냐는 것일 뿐 국민에게 버림받은 권력이 숨어 있을 곳도 없고 또 기댈 곳도 없다. 자, 문제는 그래서 이제 다음이죠. 예, 박근혜 다음.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두 차례 민주혁명을 경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60년 4.19하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차례의 민주혁명, 국민이 나서서 싸워서 정말 큰 일을 이뤄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 4.19는 이듬해 61년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고요. 6월 민주대항쟁 역시 끔찍한 독재자 전두환의 쿠데타 친구가 대신 권력을 이어받는 걸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처벌해야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비극, 이건 저는 뭐 단언컨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역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든 천문학적인 도둑질을 했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십수년씩 불법적인 권력을 연장했든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는 잘못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 저는 이거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치 보복이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정치 보복이지, 있는 죄를 바르게 처벌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 보복과 진짜 제대로 된 역사적 단죄는 구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 권력에 부역한 자들도 함께 단죄되고 추방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NLL 관련 대화록을 비오는 부산역에서 흔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박근혜 만난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김무성.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데 바로 유승민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요. 박근혜가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하고 단 한 번도 늘 하나된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 이분조차도 마침내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등을 돌렸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 박근혜는 물러나고 유승민을 지지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유승민이 중도 보수라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보수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이들의 친일 재산을 국가기속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2006년 8월 29일의 일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됐는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저도 4년간 조사관으로 제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이 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 재산에 대해서
친일 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것을 국가가 환수해서 이것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위해 쓰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건 1949년도 이승만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던 반민특위의 뒤를 잇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9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9명은 전부 다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이죠.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명, 그 끝까지 반대했던 9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정치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마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주호영 의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당시에 열린 우리당의 원내 부대표였던 노웅래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끝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거에 반대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역사 의식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날 새누리당 대구시당 특강에서 유승민 의원이 강연을 했는데 이날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홍위병, 내시 노릇한 사람들 몰아내야 한다. 이러면서 마치 자신은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7년도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했던 발언, 이게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캠프 2007년도 당시에 정책 메시지를 유승민 의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유승민 의원이 MBC 뉴스에 출연해갖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회자에게 받았는데요. 그때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3가지만 짧게 자랑 좀 해주시죠 라고 하니까 이때 유승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확실한 분이고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3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당시 유승민 의원이 했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는 더 큰 도둑에게 이제 경선 패배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 2012년도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박근혜.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실 유승민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박근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치한다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은 자기가 무슨 마치 피해자인 양 이렇게 또 왜곡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4대강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아마 김 PD님도 이런 경우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의 경로석에서 노인 3분이 앉아갖고 이명박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명박을 찍어서 이게 잘못됐다. 틀린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진실을 아셨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었어야 되는데, 박근혜를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제2의 박근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명박근혜 집권 9년간 실종된 게 여러 가지 있죠.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뭐냐?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상식을 찾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돌아보면 지난 9년간 정말 스스로를 보수라고 참칭한 부정, 부패 세력이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몇 가지만 돌아봐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22조 원을 퍼부은 4대 강은 전부 썩어버렸죠. 썩은 강으로 나라가 둘러싸여졌고 또 자원외교는 풍선처럼 뻥 터져서 이거야말로 정말 차기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정말 이 자원외교 문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갖고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고 유출시킨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입만 열면 안보에 구멍이 났다, 뭐 안보가 위험하다 하면서 며칠 전에도 뭐 군 고위급들이 모여갖고 안보가 위태롭다는 등 뭐 하면서 그 박근혜 권력 지켜야 된다는 걸 정치 개입한 거다 전 이렇게 보는데요. 진짜 안보가 뚫린 것은 방산비리죠. 방산비리로 진짜 안보는 구멍 뚫린 지 오래죠. 그리고 지금은 마침내 대통령과 공무원, 비선 실세가 온갖 비리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자, 이 비극 돌아보면 몰랐던 게 아니죠. 바로 그날 상식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알았을 텐데 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마 김 PD님도 기억하실 거고 이 방송 듣는 분이면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증세 없는 복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라고 이제 묻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박근혜 답변.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증세 없이 복지하고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요것도 해드리겠다고 막 진짜 포퓰리즘 공약이죠. 증세 없이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감액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따지고 묻는 상대 후보에게 박근혜의 답변은 육하 원칙에 따른 이러저러한 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잖아요.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 답변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설마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부정선거 결과지만 그리고 개표와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결국 대통령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나서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 복지 공약을 취소했던 거죠. 그뿐이 아니라 그 많은 아이들이 정말 죽어가던 7시간 동안 사라졌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했냐고 지난 2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묻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건 일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반면 우리랑 같이 정말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 북한하고 전쟁 불사론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예. 적어도 이런 대통령을 또 뽑는 일은 없어야 된다. 멈춰진 개성공단 돌아가고 갈 수 없는 금강산 갈 수 있는 나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가서 보다가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러운 내용을 보고 저도 모르게 혼자 컴퓨터 보다가 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2004년도에 평양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예. 송혜 선생이 갔었죠? 그게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2004년도에는 우리가 지나가던 길에서 텔레비전에서 평양 노래자랑 대회라고 해서 송혜 선생이 전국 노래자랑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구나. 전쟁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과 10여 년 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자 이제 저는 잃어버린 상식의 이 나라를 이제 그만 정리하고 박근혜를 쫓아내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새로 뽑는 일이 더 중요하다. 바르게 처벌해야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데요. 박근혜 퇴진과 처벌 그리고 그들의 부역한 이들 역사적 단죄 받아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일 우리가 이제 또 해야 할 다음 일이다. 이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오늘 본격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박근혜가 만약에 하야를 하는데 옵션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처리는 면하게 해달라. 이런 거.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국민 정서가 그게 용인이 됩니까? 그거를 수용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도 퇴출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일제가 망하고 난 후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높은 직급으로 영전해 갖고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득세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라도 그것을 바르게 끊고 가야 되는 일.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평화적으로 한 목소리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만으로 되지 않게 해서는요. 바르게 단죄돼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이제 퇴출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이미 다 깨달았죠, 성찰했죠. 이 모든 그런 국난의 뿌리에 친일에 대한 처절한 응징 그리고 심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달이란 걸 이미 이제 간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하야 한다 한들. 예.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굳은 결기를 갖고 있는 이 국면 확실히 혁명 국면이라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우리 김 PD가 녹음 날려버린 책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절대 안 날리겠습니다, 이번엔. 네, 예. 그 리바이벌 하면 잘 안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자꾸 떠올라서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김영민 선생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 김영민 선생의 에세이집 산책과 자본주의입니다. 예. 김영민 선생은 산책과 자본주의도 뭐 좋지만 사랑, 그 환상의 물매, 동무와 연인, 자색이 붉은색을 빼앗다 등
아주 멋지고 깊이 있는 에세이집이 많습니다. 아마 어떤 걸 읽으셔도 후회가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이런 책들은 많은 분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면 참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이 분명한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잘 알려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조금 난해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이 난해한 게 아니고 이 난해함은 그 난해한 책을 읽어내는 우리의 수고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나눌 만큼 영양가가 높고 또 의미도 오랫동안 남는 그런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산책과 자본주의에 실려있는 에세이들 중에서 짤막짤막한 에세이들인데 울림이 아주 깊습니다. 그 중에 한 두세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들의 정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전에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풍경이 기원을 은폐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하이데거가 말한 걸 가라타니 고우진이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문예비평가가 다시 풍경론에서 강조한 건데요. 이 풍경이 기원을 은폐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의 야경을 본다고 하죠. 그러면 그 화려한 불빛들만 눈에 보일 뿐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은폐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런 화려한 불빛이 등장하기까지의 수많은 내력들 또는 역사들 또 과정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또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걸 볼 경우에 개발 독재를 펼친 박정희에 대한 공으로 돌려버리고서는 그 나머지 기원들, 이를테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초와 이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들은 다 은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풍경의 이면에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희생들과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풍경만 보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기원들은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민 선생은 우리 현대 정치의 풍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대의제라는 정치적 장치의 풍경을 어떤 진실의 현시로 보려는 순간 그 풍경을 얻기 위해 흘린 고통과 상처의 과거는 오히려 그 풍경의 현재를 위해 은폐되거나 사상되고 마는 것이다. 매끄러운 TV 속에 등장하는 매끄러운 정치인들의 풍경, 즉 대의를 알리바이로 삼은 그들의 매끄러운 풍경은 오늘에 이르는 지난한 투쟁과 고통의 이면사를 송두리째 생략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이미지 권세일 뿐이다. 친일 친미와 군사 독재와 관료 부패의 역사가 잊혀지고서야 가능한 현실이 우리의 땅이며 이제 우리가 목도하는 개들의 정치는 그 망각에 의해서 좀스럽게 가능해진 풍경인 것이다. 아, 이거 정말 요즘 그 김무성 씨가 자기가 박근혜하고 불편한 사이였다. 이걸 그 미천으로 해가지고 새정치의 어떤 선두주자로 그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혔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지적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 김무성 씨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정치 인생에서 박근혜 씨를 만난 게 가장 후회스럽다고 얘기했나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과거를 지우고 또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왜곡하고 또 망각을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또다시 자신들의 이 권세,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권세를 우리가 용인하는 순간 또 개들이 판치는 정치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경들은 겉보기 풍경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 겉보기 풍경들은 망각에 의해서 재생산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예를 많이 드는데 프랑스는 이 해방 이후에 40년 그 비시 정권이 독일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죠. 그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 지금까지 추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끝없이 나치에 협력한 역사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왜 그랬는가 그 치욕의 역사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거야말로 치욕을 반복하지 않을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겨우니까 그만해. 우리
언제까지 과거의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온갖 기억의 담론들이 등장해서 과거를 은폐해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기억의 정치를 끝까지 끄고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과거의 굴욕의 역사에 다시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기억을 바꿔치기 하려는 자들, 뭐 친일 세력들, 여기서 우리 강조하듯이 이른바 친일, 친미, 군사 독재, 관료 부패 이런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김영민 선생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 정치가 이처럼 이렇게 파행 상태에 이른 것은 친일이라는 기원, 독재라는 기원, 부패라는 기원을 망각함으로써 쉼 없이 재생산되는 이미지의 연쇄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기원, 독재라는 기원, 부패라는 기원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의해서 외모, 겉으로 드러난 온갖 주사로 위장한 그리고 온갖 성형수술로 위장한 그런 모습에 혹해서 그 이미지에 빠져서 못 태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은 기원의 눈길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끝까지. 그 기원의 세 기원의 핵심이 친일, 독재, 부패라는 겁니다. 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발본의 개혁이 아니라 풍경의 외장으로 제시되는 반성과 결심, 다짐과 결의, 모토와 슬로건을 믿지 말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발본적인,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풍경의 그 껍데기로만 제시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제시되는 반성이나 결심, 다짐과 결의, 모토나 슬로건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김무성 씨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씨를 만난 게 후회스럽다거나 남경필 씨 얘기들이나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치르는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발본적 개혁이 없다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근대의 모든 체계적 권력은 한결같이 그 체계를 온전시키는 자기 비판과 고백의 알리바이에 정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은 적당한 자기 비판을 재체계화함으로써 근본적 비판을 희석하거나 무력화하는 은폐의 존재론을 체질화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얘가 아마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자기 비판하고 적당한 선에서 사고하고 그걸 이제 다시 체계화함으로써 근본적 비판을 차단해버리거나 물타기해버리는 거죠. 예, 그 김무성 씨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과거를 은폐해버리고 기원을 은폐해버리고 예. 자신의 풍경으로서의 존재를 또 내세우는 거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생성론적, 계보학적, 역사적 시야의 중요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볼 게 아니고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글의 마무리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현대의 정치사에서 친일과 독재와 부패의 기원들은 하얗게 세탁되고 그 준엄한 기억은 옹송망송 잊혀버렸다. 이 옹송망송은 어쩌다 보니까 다 잊혀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김영민 선생이 이런 한자어도 많이 쓰지만 익숙하지 않은 고유어를 많이 사용해서 자꾸 우리 독자들을 좀 멈칫멈칫하게 해요. 그게 이 김영민 선생의 에세이의 매력입니다. 어제 새로운 교과서가 발표가 됐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했었지만은 제가 얼핏 본 바를 해도 너무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좀 만지작거렸다는데도 이 정도니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구 지배 권력들은 끝없이 과거를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해요. 은폐의 또 다른 방식이 미화겠죠. 그래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친일과 독재와 부패의 기원들이 하얗게 세탁되고 그 준엄한 기억은 하나 둘씩 잊혀버렸다는 겁니다. 정치의 풍경 속으로 쉼없이 재투자되는 거짓의 루트를 막고 그 인맥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고 그 체계를 전복시키는 길은 역시 지속적인 철저한 재역사화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역사를 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거짓의 루트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인맥의 네트워크를 끊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친일의 계보에서 이어지는 인맥들이 우리의 지배 엘리트들, 지배 정치 세력들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죠. 또 재벌과 권력 집단들의 혼맥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끊지 않으면 이게 부패겠죠. 친일과 독재와 부패의 기원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참담한 역사는 반복될 거라는 게 개들의 정치라는 이 짤막한 에세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예. 개들의 정치. 우리 어쩌다 보니까 개가 우리 주어로 많이 떠올랐네요. 개, 돼지의 나라니까요. 네. 아, 정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판을 벌여놓으면은 뭐 4.19 혁명이든 6월 항쟁이든 그 다음에는 정치권이 수습한다면서 그 지들의 어떤 기득권이 담보된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죽 서서 개준 꼴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예, 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지들의 권력, 기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의 개헌인데 이거 수긍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안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서거나 예. 대략 이렇게 비봉하거나 예. 이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위기로 보건대 이 중고등학생들이 얘기 들어오면 아주 무섭고요. 매섭습니다. 애들 말하는 게. 이 대학생들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386이나 뭐 40, 50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어리고 젊은 청소년 세대부터 이런 청년 세대들까지 얘들의 그 밑바닥부터의 흔들림이나 자기 계몽이죠. 이른바 예. 이 정치적 자기 계몽이 있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친일 반민족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이런 질곡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제대로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씨가 뭐 나 하야하겠다 대신에 나의 그 퇴임 이후를 보장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 웃기지 말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뭐 쐐기를 박을 그런 지금 기세 아닙니까 혁명 촛불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 혁명은 왜 배신당하는가? 라는 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글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인형의 집을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인형의 집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리크 입센의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여성 해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 노라가 집을 나오는 게 혁명적 행위일 수 있죠. 그런데 혁명은 끝없이 또 일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뜻을 내세워서 혁명을 부르고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또 혁명 이후에 우리는 또 일상도 유지해야 하잖아요. 예. 일상을 통해서 삶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또 혁명의 기억들이 하나씩 잊혀지기도 하겠죠. 또 그 순간에 망각을 노리던 세력들, 앞에서 얘기했던 꽃 개들은 또다시 물어뜯으려고 하겠죠. 자기가 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민 선생님 말 빌면 이렇습니다. 일상이야말로 그 모든 혁명이 실패하는 원인이자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르페브르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나는 놀라운 그 통찰 같은데요. 혁명의 동인, 이 동인은 동력입니다. 혁명을 움직이는 원인이겠죠. 혁명의 동인과 창업의 명분이 되었던 사연을 질기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배신과 타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시작됐을 때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 혁명을 이끄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또 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그 명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연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길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혁명에 대한 배신과 타락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혁명의 동인과 창업의 명분이 되었던 사연을 질기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배신과 타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앞에서 읽었던 개들의 정치의 부분을 떠올리면은 친일과 독재와 부패의 아주 극한점이었던 이 박근혜 씨의 이 극단적인 추문의 스캔들이 우리의 혁명의 출발점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예.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세세하게 질기게 그걸 우리가 다시 떠올리면서 나아가야 배신과 타락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세 사람의 예를 드는데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기억에 터잡지 못한 화해를 강하게 불신했던 까미. 유명하죠. 예, 까미는 기억에 터잡지 못한 화해는 화해가 아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의를 응징하지 않은 관용이나 화해는 그 관용이나 화해를 망친다고 얘기했던 게 까미입니다. 이게 아주 까미가 엄정하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몽양 여운형 얘기를 예로 드는데 적을 기억하면 힘이 더 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혁명으로 이끌었던 적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구 세력들, 부패 세력들, 그리고 친미 세력들, 독재 후예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루시의 얘기인데 적들이여 나를 계속 미워하라. 나도 나의 적들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없이 적들을 인식하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기억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전히 기억은 중요하며 갖은 종류의 혁명은 기억이 새거나 조작됨으로써 스스로의 명분과 희생을 배신하게 된다. 기억은 체계적으로 조작되고 그 조작된 기억 속에서 동물들의 일상은 체계적으로 억압 착취당한다. 동물농장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40년 동안의 기억들이 왜곡되고 조작되어 왔다 그러죠. 지금 다 터져 나오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현대사의 기억들을 끝없이 환기해야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새겨야만이 혁명에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혁명의 기억만을 먹고 살 수는 없다. 그 혁명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그 기억의 가치를 일상 속에 실천적으로 전유하는 자잘한 노력과 버릇밖에 없다. 구애든 창업이든 구태타든 갖은 혁명의 주체들은 그 혁명의 대의를 망각 속에 퇴색시킨다. 혹은 생활 속에 내려앉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한다. 혹은 혁명의 육성이 식기도 전에 대의 속에 은폐된 권력 의지가 따뜻한 구더기처럼 꿈틀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혁명은 과거의 타락과 부패와 독재와 친일과 친미 또 세월호 이런 까지 모든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끝간데 없이 추락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함으로써만 혁명의 목소리들은 간직될 수 있고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끝없이 그 가치들을 재사유하고 재실천하고 하는 그 버릇이 중요하다고 김혜민 선생은 강조합니다. 예. 오늘 참 귀한 가르침. 지난번에 루신의 물에 빠진 개는 뭐 계속 두들겨 패라. 예,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알면서 적당한 타협, 적당한 용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자,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였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된 분에게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왔던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나쁜 관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연애뿐 아니라 결국엔 나라까지 망치게 됩니다. 박근혜 씨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연애 망치는 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검색창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 일본말로
야매가 무슨 뜻인지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마시님, 지난 토요일 대구 중앙로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에 남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국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냥꾼 키슈님, 5차 집회에 참여하면서 날씨 때문에 조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이 촛불혁명을 거스른다면 어디든 달려가 초를 밝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땡땡으로 표기돼 있었지요. 이날이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이런 억지를 주장하는 표현. 네,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수립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님. 네,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청와대에 사는 그 사람을 끌어내릴 때까지 모두 힘냅시다. 자, 그리고 한나님, 나름 신혼인 40살 주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드라마 마니아 박복근혜님이 또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어제 호위무사 친박놈들이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드라마는 어디서 보실지 자칫 걱정됩니다. 사연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 주변에서는 항상 배신과 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결국 어제는 자식과도 같던 친박 녀석들이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저보고 청와대에서 방을 빼라고 한 겁니다. 제 나이 10대부터 보냈던 마음의 고향 청와대를 떠나라고 하다니, 이건 마치 현빈 주연의 드라마가 조기 종영되는 아픔과도 맞먹는 고통입니다. 만약 청와대를 제 발로 나가는 통큰 결단을 내려서 정치검사가 제 죄를 눈감아주고 저에게 망명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면 얼마나 깔끔해집니까? 국민 96%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도 이 나라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시간 좀 벌려고 꼼수를 썼지만 저도 압니다. 이 청와대에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있겠나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선생님, 제가 명예롭게 청와대에서 방을 빼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국민 96%를 하나로 통합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박복근혜님은 사면 받아야 마땅합니다. 박복근혜님이 명예롭게 청와대에서 방을 빼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평소 송로버섯 등 고급 음식 먹기로 유명한 박복근혜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치, 바로 최순득춘의 김장김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검사놈들에게 김치로 로비하는 겁니다. 사면해달라고 말이죠. 연예인들도 거액을 주어가며 먹을 정도니 그 김치, 귀한 고춧가루로 만든 귀한 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깟 김치 갖고 로비가 되겠냐고요? 친박 호위무사들도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김치로 싸대기 맞고 싶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관저에서도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
또 그동안 관저에서 의사가 와서 손을 보았다고 하니 지금 칩고하는 동안 얼굴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기왕이면 길라임으로 고쳐서 차움병원 다닐 때는 당당하게 나 길라임이야 이러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이 잡으러 다니기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박복근혜님을 닮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 박복근혜님 집으로 찾아오면 저 하지원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고요. 네? 기왕이면 하지원보다 설현으로 해달라고요? 야, 이 칠푸나! 그러니까 이 발로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이 칠푸나! 청와대에서 나갈 것처럼 굴다가 뒤통수 치고, 친박 졸개들한테 개헌지시해서 야삼당 이간질하고, 네가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50대 남성도 분신을 시도한 거 아니야? 너 따위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왜 버려야 하는데? 어차피 드라마만 볼 거면 구치소에서 봐, 이 칠푸나.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외국으로 톡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박복근혜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가수 정윤희, 이 정윤회가 아닙니다. 정윤희가 부르는 어디 가요. 나졌다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어디가. 내 가슴에 불 질러놓고 죽자 살자 사랑하도 당신 이런 미운 남자 세상에서 나 아니면 살 수 없다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그 누구와 살아가나. 어디 가요 어디가. 나를 두고 어디가. 나 좋다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어디가. 어디 가요 어디가. 나를 두고 어디가. 이제 와서 어디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